안녕하세요. 사풀TV 이승희 상사입니다. 올해 2021년이 지나면은 내년에 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번 정부 2017년 5월 출범 이래 2018년 부동산 발의 대책,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수많은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세제 측면에서도 수많은 정책이 쏟아지고 많은 세제 정책이 보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풀에서는 이번에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금융시장 대책에 대해서 시리즈로 4편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발표된 금융대책을 10가지로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제1편 가계대출 관련 내용, 2편 전세보증금 관련 내용, 3편 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내용, 이렇게 시리즈로 3편을 상세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금융정책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인 주요한 용어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LTV입니다. LTV는 Loan to Value라고 해서요, 주담대 신청 시 인정되는 주택 가치, 주택 값어치 대비 매출액, 임대 수익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가능한 대출액의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TV 이런 용어를 많이들 쓰셨는데요, 정확히 알고 계시면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억의 값어치가 나가는 주택이 있으신 분이 대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LTV 규제가 적용이 되는데요. LTV 60%가 적용되시면은 10억의 60%, 최대로 가능한 대출은 6억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LTV가 40%다 그러면은 10억의 가치가 있는 주택으로는 최대 4억까지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대출 신청을 해보시면은 대출금 수령액은 이보다 적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은 최우선 변제금인 소액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방 하나당 소액임차보증금 얼마,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령하는 대출 금액은 이 금액이 빠지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RTI 비율입니다. Rent to Interest. interest는 이자라는 뜻인데요. Rent to Interest에서 이 rent는 임대, interest는 이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임대 수익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지 보는 그런 비율 지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산식은 분모가 대출금 곱하기 이자율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주택 값어치, 주택 가격 대비 임대 수익률 비율, 연간 임대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의 임대 수익으로 이자를 어느 정도 몇 배로 커버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임대 수입이 1억이고 1년간 이자 비용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5천분의 1억이니까 2배수 200%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업의 RTI 비율은 200%, 2배가 되어서 이자를 2배까지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연간 이자 비용에는 해당 대출 신청의 이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주택의 기존 대출에 대한 이자도 포함된다는 사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최소 지수도 있는데요. 주택은 1.25, 125% 되겠습니다. 이자 보상 비율이 125%는 넘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 지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반 건물은 1.5%, 150%가 되겠습니다. 상환해야 될 연간 이자보다는 임대수익이 1.5배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용어의 정의 LTI도 있습니다. LTI는 Loan to Income입니다. 여기서 인컴은 소득이죠. 소득 대비 대출 비율,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가 1억 이상 대출 신청 시 심사하는 지수인데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는 지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소득이 대출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18년 9.13 금융시장 대책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는 LTV 기준 등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 강화된 규정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구 빅3 해당 지역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 안정자금 대출 목적은 지역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활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1억까지만 가능합니다. 1억을 초과하는 생활 안정자금을 받으시려면 금융회사의 여신금융심사위원회의 특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제 소득이나 개인의 경제적 신용도가 높다면 1억 이상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 구입 목적이든 생활 안정자금 목적이든 주담대 LTV 기준 강화는 기존 주담대의 만기 연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택이신 분이 3주택, 4주택, 다주택으로 가기 위해서 주담대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다주택자 분들도 생활 안정자금은 동일하게 허용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안정자금 대출 한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의 특별 승인, 여기선 주로 소득과 상환 능력을 보게 되는데요. 이 특별 승인이 나게 되면은 연간 대출 한도 1억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주택 이상 세대는 LTV 규제 비율도 최대 30%가 특별 승인을 받으면 40%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전세보증 규제 강화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미 전세보증을 받은 2주택 이상 다세자분들도 한 번에 한해서 전세보증 만기가 연장이 되는데요. 이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2년 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2년 내에 처분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은 1회 한 번에 한해서 전세보증 만기가 연장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2년 내 처분 조건이 들어가면은 소득 여건이나 나머지 조건 필요 없이 1회 한해서 만기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LTV 기준 강화 등 대출 규제는 기존에 이미 건축되어 있는 기존 주택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규제를 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주택 신축이기 때문에 강화된 주택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임대업 대출 관련 LTV 규제 강화, 고가주택 구입 제한 등의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가열지구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여기서 빠진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투기지역, 투기가열지구가 거의 조정지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대출을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분들이 기존 대출에 대해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9.13 금융시장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임대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강화된 LTV 규제 등을 받지 않고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실수요자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규제 항목으로 예시된 사유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유사한 사유로 명백히 입증할 수만 있다면은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실수요자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LTV 규제가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18년 금융시장 대책 내용을 요점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계대출, 전세보증금 관련, 그 다음 임대사업자 대출 관련 내용을 3편으로 이어서 시리즈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